삼술 심리보검입니다. 심리치료사와의 인터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서가 심리치료사에게 처음 방문하였을 때는 8살경이었습니다. 그 당시 아서가 아주 어린 소년이었는데요. 아서의 상태는 화가 많이 나 있고 스스로 불행하다고 느끼고 있었고 말했고, 또는 상담 치료사가 봤을 때 아주 힘든 아이였다라고 합니다. 신체적으로 통제가 되지 않고 심리적으로도 통제가 어려운 아이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심리적으로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신체적으로도 통제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치료사는 아서를 부둥켜 안고 또는 반강제적으로 통제를 하면서 치료를 해야 될 때가 많았다라고 회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서가 치유가 잘 되어서 종료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학교라든지 집에서라든지 생활이 매우 안정화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치유가 필요 없을 정도가 되어서 치료를 종료했다라고 하는데, 아서의 특성을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신역동 치료를 했었고요. 아서에게는 카타르시스적인 요인이 있었는데, 자기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직접 의식화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행동 또는 그 변화를 느끼면서 카타르시스를 만들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아서가 자기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치유하고 변화를 하게 함으로써 거기서 느끼는 즐거움 또는 쾌감, 만족감, 이러한 것들이 높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또 하나는 무의식적인 그러한 행동 또는 심리적으로 무의식화되어 있는 것들을 의식화하게 하면 아서는 그것을 자기 자신의 문제를 통찰하게 되고, 또는 그것을 해결함으로 인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그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이 드러나 있다는 것은 아서가 매우 예민한 아이고, 또는 자기 내면에 대해서 스스로 잘 다룰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아이였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담이 종결되었을 때 그 심리치료사는 아서에게 더 이상의 어떤 문제가 예견되지 않을 정도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러나 아서를 다시 만나게 된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아마 청소년 초기였다. 자살 시도가 있었고, 즉 자살 사고가 있었고, 약물 과다 복용이었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아서가 다시 이 심리치료사와 만나게 되었을 때 아서의 상태는 화가 엄청나게 많이 높아져 있는 상태였는데요. 그 분노의 대상이 첫 번째 부모님이었고, 두 번째 형제 자매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서가 재발이 되고 또는 심리적으로 매우 화가 나 있었을 때 아서의 상태는 어떤 요인에 의해서 그렇게 변화되었는가를 보면, 아서는 아버지에게 화가 나 있었는데요. 형과 자기 자신을 비교했을 때 아버지가 형에게 더 많이 관심을 기울이고, 아버지가 형에게 경제적 지원도 더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아서는 성장하면서 형제 간의 비교를 통해서 형은 매우 천재적이었고, 또는 자기 자신은 그렇지 않음에 대해서 스스로 자존감이 낮아져 있고 자신감이 낮아져 있습니다. 아서가 그런 형과 자기 자신을 비교할 때 부모님의 태도를 유심히 살펴볼 수 있었고, 부모님이 형에게는 지원을 많이 하는 반면 자신에게는 그렇지 않은 면을 보고 화가 나 있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아서는 어머니에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아서의 어머니는 아서에게 매우 관심이 많고 노력을 기울이고 아서를 위해서 무던히 애를 쓴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서는 어머니에 대해서 굉장히 냉혹하다 할 정도로 무관심하게 되고,
반항심을 가지게 되고 성인이 되어서도 어머니를 자기 자신의 졸업식에 초대하지 않는 등 또한 직접적으로도 비난하는 말을 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심리치료사도 아서의 어머니가 매우 아서를 위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아서의 어머니가 보이고 있는 태도, 그 다음 아서 어머니의 특성에 기인한 부분이 있습니다. 즉 아서의 어머니는 아서에게 진심으로 아서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양육을 하고 있었지만 어머니의 태도는 조건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즉 아서가 편식을 하고 있었는데 아서한테 뭔가를 골고루 먹게 하기 위해서 조건을 내걸었다라는 것이죠. 일종의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치의 조건화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흔히 우리가 아이들을 격려하거나 또는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하게끔 시도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가 파슬리를 먹으면은 무엇을 해줄게 라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가치의 조건화인데요. 이것이 빈번해지면은 사실 아이의 입장에서 봐서는 그것이 하나의 고리가 됩니다. 그래서 결코 반복해서 사용하기에는 좋은 방법이 아닌데요. 아서의 어머니는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진심이 아서에게 전달하는데 어떤 어머니의 태도가 걸림돌이 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서의 어머니는 아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에 앞서 자기 자신의 어떤 안위, 자기 자신의 건강이 더 중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서 아서의 어머니에서 형성되어 있는 어떤 객관화되어 있는 모습, 태도 이런 것들이 아서에게는 냉정하게 보여졌을 가능성이 높고 아서는 그것을 통해서 어머니가 가식하고 있다라고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두 번째 아서가 심리치료 장면에 등장을 했을 때 부모님에 대한 그 이면적이고 무관심하고 자신의 자존심을 낮추게 만드는 그러한 언행들이 아서를 괴롭혔다라고 보는 것이죠.